안녕하세요. BT 5분 세상 읽기입니다.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부터 대만 18층 유령 회사, 그리고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계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지갑과 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매일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약간 단편적인 사실들만 쫓다 보면 길을 잃기 십상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슈들은 겉보기엔 전혀 다른 분야 같지만요. 사실 그 밑바닥을 흐르는 아주 강력하고 공통된 원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한 숫자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만 영업이익을 무려 57조 2천억 원을 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냐면 과거 2018년 연간 이익을 단 한 분기 만에 달성한 거거든요. 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들이 전 세계적으로 빨아들이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했기 때문이죠. 기업 체급 자체가 한 단계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36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는데 아니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주가 반응이 생각보다 차가웠죠. 맞아요. 장중 20만 원을 넘겼다가 어마어마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 19만 원대에 마감했단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그 가장 어려운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는데 부모님은 막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엄청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거랑 비슷하달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시장이 단순히 기대감에 선 반영돼서 그렇게 냉정하게 반응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결국 57조 원이라는 화려한 수익표 뒤에 도사린 거대한 구조적 리스크를 본 거거든요. 그 리스크라면 어떤 원자재 공급망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공장이 아무리 잘 돌아가도 원자재 하나 끊기면 멈추는 게 제조업이잖아요. 지금 당장 떠오른 아킬레스건이 바로 헬륨입니다. 헬륨이요? 그 반도체 구원에 때 들어가는 필수가스 맞죠? 맞습니다. 나노 단위 미세 공정에서 발생하는 초고열을 식히거나 불순물 밀어낼 때 헬륨은 다른 가스로 대체가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헬륨과 필수 원유의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가장 위험한 화약고인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우리나라가 원유 70%를 중동에 의존한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 반도체 헬륨 수급까지 거기로 묶여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나 외신들이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에서 최대 경제적 피해국으로 주저없이 한국을 지목하는 겁니다. OECD가 최근에 우리 경제에 두고 스태그플레이션 강하게 경고한 것도 이 목줄이 언제 쥐어짜일지 모르기 때문이고요. 아니 근데 이 위태로운 상황에 불을 확 지핀 게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이란이 호르무즈 총액료 바뀌었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직접 등판해서 파격적인 구상을 내놨어요. 네, 미국이 직접 그 통행료를 받겠다고 나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받아 지켜주니까 이란 대신 군사적 승자인 우리가 받겠다. 이러면서 8일 오전 9시까지 이란 인프라 파괴하겠다고 최후통첩 날리고요. 거기다 콕 집어서 한국이랑 일본한테 방위비 불만까지 표출했잖아요. 전통적인 미국 외교 문법이랑은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철저하게 거래와 비즈니스 관점이죠. 이란 숨통을 조이면서 그 위기감을 지렛대 삼아 동맹국들한테 청구 써드리면 아주 실용적이고 트럼프다운 전략입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순간에도 해협에 우리 국적 선박 26척이 고립되어 있는데 아니 동맹국은 돈 내라 그러고 이란은 배 납포하겠다 그러고 이럴 때 우리 정부가 1대1로 빨리 개별 협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그게 빨라 보일 수 있죠. 근데 우리 정부가 다국적 공조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에 한국해미오 납포 당시 아주 뼈아픈 교훈을 얻었거든요. 아, 그때 이란이 막 환경오염 핑계로 우리 배 옥류했던 그 사건이요? 네, 겉으로는 환경 문제 운운했지만 사실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빼내려는 아주 교묘한 전술이었죠. 우리가 그때 1대1로 붙었다가 질질 끌려다녔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번엔 1대1로 안 붙고 국제법 프레임으로 다 같이 대응해서 이란의 각계격파 전술을 아예 차단하는 그런 실리적인 전략을 택한 거군요. 맞습니다. 국제 외교라는 게 이렇게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이란 진짜 속내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근데 이런 보이는 것과 실체의 괴리, 이게 중동 바다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남북 관계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북한 김여정 부장이 심야에 낸 담화를 보면 그 괴리가 아주 선명합니다.
무인기 사태 이후인데도 메시지는 꽤 파격적이었죠.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 유감 표명에 화답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걸 인용했어요. 심지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라는 공식 호칭도 처음 썼고요. 기사 내용만 보면 엄청난 유화 제스처 아닙니까? 겉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의문인 게요. 칭찬은 막 하면서 정작 담화문에서는 남측이랑 어떠한 접촉도 단념하라며 그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단 말이죠. 이거 전형적인 국가 배드캅 전술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국정원 분석을 보면 북한의 외교 전략이 훨씬 고도로 정교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대남 사업이 크게 개편됐거든요. 잔금 처리 겸직하고 뭐 그런 움직임 말씀하시는 거죠? 왜? 대남통인 잔금처리 외무성 제1부상을 겸직한다는 건 실무적으로 철저하게 단절 기조를 시스템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입으로는 유화적 메시지를 던져서 남측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실질적인 체제 결속은 더 조이는 다목적 카드죠. 와, 겉포장지랑 실체가 그렇게 끔찍하게 다르다니. 사실 이런 화려한 포장지와 실체의 괴리다. 국내 기업들, 심지어 우리 투자자들이 매일 보는 자본시장에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삼천당 제약 사태입니다. 그 핵심 기술 에스페스 말이죠. 주사 대신 먹는 약으로 바꿔주는 거라 상용화만 되면 대박인 기술인데 네, 근데 그 알짜 특허를 대만의 서밋 바이오테크란 소규모 업체가 출원한 게 드러났죠. 회사 측은 우리가 자금되는 연구소라고 해명하긴 했는데 아니 자본금이 22억 원이더라고요. 게다가 진짜 기가 막힌 게 특허 서류에 적힌 대만 신북시 주소지가 건물 18층인데 거긴 17층밖에 없잖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18층 유령 회사라는 건데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자본시장에서 흔히 터널링이라고 부르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죠. 기업의 핵심 자산이나 기술을 대주주나 특정 세력이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우회시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황금알 낳는 거위가 갑자기 통제 밖으로 사라지는 엄청난 리스크인 거죠. 유령층의 핵심 기술을 맡겨둔다라. 근데 이게 유망 제약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엄청 자주 보이는 MGC 글로벌, 그러니까 메가커피 운영사에서도 비슷한 미스터리가 있더라고요. 네,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아주 아슬아슬하죠. 네. 아니 부채는 1,831억 원으로 3배나 급증했어요. 돈을 그렇게 쓸어 담았는데 빚이 왜 느는 겁니까? 사모펀드식 기업 사냥의 전형입니다. 번 돈이 가맹점주나 재투자로 가는 게 아니라 대주주인 모 회사 우윤이 배당금 명목으로 현금을 싹 다 가져갔거든요. 심지어 그 우유는 그 수익금으로 서울 주요 지역 건물 매입하고 그걸 담보로 또 대출받고 완전 무리한 부동산 레버리지를 하던데요. 네, 외형은 2,600억 흑자지만 내부는 빚으로 지탱되는 아주 위험한 금융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3천억 원 규모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까지 추진하잖아요. 빚 감당도 안 되는데 이건 진짜 폭탄 돌리기 아닙니까? 부채 기반으로 팽창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나중에 금리 오르거나 경제 꺾이면 거대한 도미노가 돼서 피해는 시장 전체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거시적인 위기, 국가 간 자원전쟁이나 기업들의 부채 팽창이 결국 고물가나 고금리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청취자 여러분 지갑에, 심지어 집안 살림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결해보죠.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장 2026년 현재 월 500만 원 버는 외벌이 가구 데이터를 볼까요? 월 500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통장 잔고는 처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벌이랑 소득 격차는 1.6배나 나고 생활비 다 떼고 남는 흑자율은 20%에 불과해요.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이죠. 근데 이게 그냥 집에서 한 명만 일하겠다는 개인 선택이 아니잖아요. 네, 구조적입니다. 어린이집 대기 순번이나 베이비시터 비용 감당이 안 되니까 기혼 여성 6명 중 1명이 일을 포기하게 되는 돌봄 시스템 부재가 만든 강제적 외벌이인 거죠. 구조적 한계에 부딪힘 고대로 여기서 또 우리 피부에 닿는 진짜 흥미로운 점은 밥상 물가, 그중에서도 계란값입니다. 계란값이 지금 한 판에 7,000원대를 돌파했죠. 네, 미국 조리독감 때문에 비상이라고 정부가 10일부터 태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무려 항공편으로 긴급 수입한대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싼 항공 운송비 내고 태국에서 비행기로 실어오는데 어떻게 그게 국산보다 30%나 저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 축산물 유통구조가 심각하게 고장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물가가 오른 게 아니군요. 네, 국산 계란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길게는 6단계 중간 도매상을 거치거든요. 우리는 계란값이 아니라 그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망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숨은 통행료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비행기 1등석 타고 온 태국 계란보다 국내 트럭 유통이 더 비싸다니
진짜 헛웃음이 나오네요. 그럼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구조적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냥 다내야만 합니까? 그래서 찐 부자들은 본인들이 유일하게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공간과 건강의 통제력에 집중합니다. 부자들이 아깝다고 생각 안 하고 당장 버리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오, 부자들은 뭘 버리나요? 첫 번째는 매일 쓰는 1, 2년 된 오래된 수건입니다. 아니, 수건은 원래 구멍 날 때까지 쓰는 거 아니었어요? 미승한미경으로 보면 1년 넘은 수건은 섬유 조직 다 파괴되고 거기에 노폐물이 엉겨붙어 있습니다. 미국 연구 결과 보면 대다수에서 식중독 유발 대장균군이 기하급수적으로 검출됐어요. 와, 진짜요? 그럼 피부병이나 결막염 위험이 엄청 크겠네요. 그렇죠. 부자들은 수건 몇 푼 아끼려다 보이지 않는 의료비 청구서 받는 걸 가장 어리석게 봅니다. 당장 버려야 할 두 번째 물건은 뭡니까? 저도 지금 뜨끔한데 혹시 배달 용기인가요? 맞습니다. 일회용 배달 용기나 페트병이죠. 아, 그거 튼튼해서 씻어서 반찬통으로 쓰면 완전 이득인데 버려요? 씻을 때 표면에 눈에 안 보이는 미세 흠집이 생기고요. 그 사이에 세균막이 형성돼서 식중독균 증식 위험이 엄청 커집니다. 주방 세제로도 안 지워져요. 아, 씻어도 안 지워지는군요. 네. 게다가 부자들은 그 비싼 서울 아파트 공간을 안 쓸 플라스틱 보관소로 내어주는 걸 경제적 자산 손실로 보거든요. 공간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찐 부자들의 통제력인 거죠. 와, 내 건강과 공간의 주도권을 되찾는 게 진짜 경제적 방어막이네요. 오늘 우리가 쭉 짚어본 이슈들을 보니까 세상 모든 표면적 숫자 뒤에는 진짜 실체가 숨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AI 반도체의 눈부신 실적 뒤에는 헬륨 공급망 위기가 있었고 화려한 기업 이윤 뒤에는 빚잔치랑 18층 유령 회사가 있었죠. 맞아요. 북한의 그 부드러운 수사 뒤에 숨은 적대적 실체, 그리고 계란 한 판 가격에 담긴 유통구조 모순까지. 정보의 이면을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뉴스의 표면에만 머물지 않고 구조를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접 통행료를 받겠다고 으름장 놓은 뉴스 보시고 아유, 맘의 나라 깡패짓이네? 하고 넘기셨나요? 하지만 비행기 타고 온 태국 계란이 30%나 저렴하다는 사실을 보면 남일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만약 국내 유통망이나 기업 구조가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고장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매일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이 지갑 열고 당연하게 지불한 비용 중에 진짜 제품 가치는 얼마이고 모순된 시스템이 떼어가는 숨은 통행료는 얼마인지 영수증 보며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쯤 꼭 생각해 볼 만한 문제네요. 오늘 당신의 하루를 무장시켜드린 BT의 오늘의 심층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